여러분은 지금 경제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김혜민 PD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과 특별 대담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네. YTN 라디오에서 다음 달 3일에요. 고 임세원 교수 일주기 추모 콘서트를 저희가 엽니다. 이 임세원 교수 누구보다 잘 아시죠? 예, 잘 알죠. 네. 예. 그 임 교수님이 자신이 치료하는 환자에 의해서 이제 돌아가시고 사실 그 이후에 이 정신질환에 관련한 안타까운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보건복지부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정신질환 관련한 정책들을 좀 추진하고 있으시다고요. 예. 저희들이 지금 그 사건을 계기로 물론 그전에도 조금 준비해 왔습니다만은 정신건강 부분을 대폭 좀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신질환을 뭔가 좀 의료적 치료하고 재활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치료도 물론 중시하지만 네. 조기 진단을 하고 그리고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서 보다 좀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최근에 이제 많은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고 그러셔서 우선 조치 방안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중증 정신질환자 보호와 재활을 위한 우선 조치 이렇게 네. 해서 단기적인 대책을 먼저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좀 더 중장기적인 그 대책만을 위해서 지금 이제 쭉 여러 관계 전문가들과 모여서 대책을 준비해가고는 있습니다. 네. 단기 대책으로 그때 제시를 했던 것은 지역에 있는 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을 대폭 확충을 하고 중요하죠. 예. 그리고 이제 응급 개입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마치 우리 신체적인 응급 의료가 이제 발생했을 때 응급 의료팀이 투입된 것처럼 네네. 정신질환에 관련된 응급 개입팀을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정신 응급 의료기관 이걸 지금 지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이거는 신체적인 그런 응급 의료기관이 아니라 정신 응급 의료기관이죠. 그걸 중심으로 즉 각 지역에서 보다 신속하게 정신질환에 좀 대처하려고 네.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예방 중심으로 정신건강 정진 프로그램을 정신건강 정진시키다는 것에 역점을 두고 중요합니다. 전반적인 정책을 구조화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은 재활에만 집중돼 있었다면 정책이 이제는 조기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 그리고 적당한 때의 치료에 좀 초점을 맞추신다는 내용이십니다. 제가 임세원 교수 추모 콘서트 준비하면서 임세원 교수님의 아내 되는 분을 만났거든요. 네. 뭐 그 고통이야 말할 것 없죠. 그러면서 그 임세원 교수의 가해자 그 사람이 정신질환을 앓고 2년 동안 거의 방치돼 있었더라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그 2년 동안 적당한 치료가 이루어졌었더라면 이런 마음 아픈 일이 없었을 텐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이 정신질환 관련된 정책을 제대로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또 결국 이 정신질환 마음 아픈 분들과 저희가 어우러서 같이 살 수 있는 게 결국은 저희가 궁극적인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그런 부분도 좀 마음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야기 나온 김에 한 번 더 여러분들께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고 임세원 교수 일주기 추모 콘서트 죽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음 달 3일 YTN 홀에서 열리고요. 가수 이은미 씨, 동물원의 김창기 씨, 하모니카 연주자 전재덕 씨, 가수 박기영 씨 이런 분들이 함께해 주십니다. 혹시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에 오셔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관님 저희 YTN 라디오 좋은 일 하죠? 예, 아주 의미 있고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길을 들어서 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생애에 한두 번 이렇게 정신질환을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애에 끝을 보면 한 25% 정도의 사람들이 정신질환을 앓는다 그럽니다. 네. 그런데 이걸 조기에 발견을 하고 진단해서 치료를 하면은 거의 뭐 다 완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상한 눈을 바라볼 건 전혀 없고요. 우리 가까운 이웃이라 생각을 하고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0825님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님 점잖은 젠틀맨 스타일 밝은 미래를 위한 정책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1386님은 예전에 비하면 현재 복지제도 아주 훌륭할 정도로 복지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간혹 그래도 발견이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장관님이 신경을 더 써주신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보건복지부가 정답인데 이 와중에 기획재정부라고 정답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2984님은 경제 프로니까 기획재정부 아닐까요? 이렇게 보내주셨고 그런데 보건복지부였네? 어쩌지?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자, 오늘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닌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장관님. 네.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죠. 예. 이 보장성을 확대해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좀 줄여보겠다는 게 취지였어요. 예. 2년 동안 어떻게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예. 국민들에게 조금 더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병원에 갔을 때 총 의료비가 100원이 들면 과거에는 60원 정도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을 하고 네. 본인이 40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70원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을 하고 30원을 본인이 부담하는. 그래서 본인의 부담을 좀 줄여주는 이게 우리가 보장성 강화라 그러고요. 이 의료정책을 펴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를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수치적으로 보면은 대략 한 3,600만 명의 국민들이 자기들의 의료비가 직접적으로 감소되거나 줄어들었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비교적 이 제도는 국민들에게 실효성 있게 잘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네. 저도 병원 갔다 나올 때 네. 와, 너무 고맙다. 건강보험에. 이런 생각 참 많이 하거든요. 네. 아마 이 문재인 케어의 그 비용 문제 때문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것이다. 이런 지적 때문에 처음에 시작하실 때 조금 어려움이 있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조금 해소가 된 상황인가요? 예, 이제 저희들이 처음 발표할 때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이제 조금 담보하기 위해서 지불 준비금으로 한 20조 정도를 모아둔 게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한 10조 정도를 향후 5년간에 걸쳐 나누어 쓰고 그리고 보장성 강화하겠다는 이제 그런 정책을 발표하니까 일부 이제 정치권에서는 그러면 5년 뒤는 그 재정 적립금이 다 소진되어 버리고 다음 정부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걱정을 하시는데 네. 전혀 그러지 않고요. 5년 뒤에도 10조 원 이상을 저희들 지금 추계해 보기엔 대략 한 12, 13조 정도가 앞으로도 계속 더 적립되어 갈 것 같습니다. 오히려요. 그래서 네. 문재인 케어로 인해서 재정 적립금이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일정 수준 이상은 남아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은 아무런 문제 없이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장관님 청취자 문자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질문들이 좀 있어서요. 2143님 새싹이신데 안녕하세요 장관님. 최근 기사에 20세와 30세 대상으로 건강검진할 때 우울증 같은 정신건강검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지정된 나이에 10년에 한 번만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적용 대상과 범위를 더 넓히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지금 이제 저희들이 그 20대와 30대로 한정을 한 것은 네. 일단 처음 시작이고 또 그 시기에 정신건강에 대해서 가장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또 그때 발견되면 조기 진료가 그렇죠. 가능하고 네. 쉽게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연령을 일단 시범적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향후에는 이걸 좀 더 확대시켜서 전 생애에 걸쳐서 네. 정신건강 진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1259님은 지역자 보험료가 직장인 대비 불공정하게 높습니다.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작년에 이제 그걸 대대적인 계획을 1차 계획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대폭 개선이 되었습니다만은 아직도 여전히 특히 직장에 계시다가 은퇴하신 분들이 지역가입자로 바뀌었을 때 과거에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았던 자기 재산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나오고 하니까 네. 이 불공평하다. 이게 맞지 않다고 느끼시고 있다는 걸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2차 계획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2차 계획 때는 좀 더 자기 실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그리고 행평성 문제를 현저하게 개선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지금 꾸준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장관께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시고 개선안을 좀 고민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7503님, 의료과실의 사고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환자들의 권리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의료과실로 판단돼도 환자가 승소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 이런 문자 남겨주셨습니다. 예, 저도 그분의 그 심정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 것은 의료행위라는 것은 참 고도의 전문가들이 하는 행위인데 네. 그분들의 권위를 그래도 충분히 배려해 주면서 그분들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러나 그 독점에 의해서 불공평하게 환자들이 일방적으로 어떤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네.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도적인 장치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2427님, 장관님 저 사회복지사업 중에 노인복지사업에 관심 많은 대학원생이에요. 노인 재가복지 관련해서도 듣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을 남기시면서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급해서 이것만 보냅니다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치매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장관님. 배우 윤정인 씨의 이 치매 소식 굉장히 마음 아프게 들었는데 사실 보건복지부가 이 치매 국가 책임제에 굉장히 힘을 많이 쏟으셨습니다. 잘 알고 있고요. 치매를 근데 국가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습니까? 처음에 이 정책을 발표했을 때 많은 분들이 처음 듣는 용어였고 네. 바로 그 직전까지는 치매는 당연히 그냥 개인이 가정에서 책임지는 개인이 감당하는 문제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치매에 대해서 국가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그리고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을 때 정말 그게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리적인 공간으로서 전국 지자체 256개 전 지자체마다 치매 안심센터를 다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만 찾아가시면 치매에 대해서 검진도 가능하고 상담이 가능하고 또 치매 가족이 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이 그래서 좀 쉼터도 이용할 수 있고 이런 걸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일단 그것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지금 좀 만족을 하고 계시는데 그에 그치지 않고 저희들은 이 치매 안심센터를 조금 더 많이 확대도 하고 거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도 좀 더 알차게 해서 보다 실질적으로 치매 환자들이 또는 치매 환자를 가진 가족들이 쉽게 치료하고 또 치료라기보다는 치매로 인한 고통을 좀 덜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 부분은 전 세계가 제가 지난번에 서태평양 한 27개국이 모인 그 보건회의에 가보니까 장관들이 모였습니다만은 고령화로 인한 치매 문제를 전 국가가 다 같이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만 문제는 아닌데 그러나 비교적 우리가 국가적인 제도로서 나선 것은 비교적 앞서 있는 국가이더라고요. 그러나 좀 더 저희들이 더 잘할 생각이고 보다 적극적으로는 치매를 조기 진단하고 그리고 그 지연을 좀 더 진행을 좀 막거나 네. 아니면 치료할 수 있는 데까지 나가자는 약품 개발까지도 좀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는 치매를 조금 지연시킬 수 있는 거 그리고 예방할 수 있는 안들을 개발하고 가족들에게는 치매 환자를 돌보는데 너무 지칠 테니까. 예, 그 쉼터에 와서 쉴 수 있도록.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 가족들끼리 또 오셔서 쉼터에 쉬시면서 같이 그 사이 어려움을 서로 토로하다 보면 많은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몇 곳에 현장을 가봤는데 그 치매 가족들 가지신 분들이 참 이 제도가 좋다. 네. 예, 저희들이 다른 누구하고도 이야기를 못 나눴는데 같은 가족끼리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니까 서로 이렇게 마음도 통하고 많은 심리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가장 큰 위로자죠. 네. 그런 자리를 정부가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하고 있는데 장관님 지금 청취자들이 문자로 본인들이 그동안 마음 아팠던 거 그래서 생각했던 여러 가지들을 토로하고 계세요. 우리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창의 고돌김님은 장관님 어린 장애 아동들 특수학교 복지시설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 LY0409님은 폐암검진 국가보조가 현재는 하루 20개 피 20년 이상 흡연자에게만 해당되는데 날로 늘어날 폐암 환자를 위해 확대하실 의견은 없는지요 이렇게 많이 남겨주셨어요. 이 답변 더 해주시려면 한 번 더 나오셔야 될 것 같고요. 장관님.
장관님. 왜냐하면 국민들이 이렇게 직접 장관께 질문할 수 있는 자리가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예. 또 나와주시고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여쭤봐야 예, 될것 말씀하십시오. 같아요. 네, 제가 진행자니까 제 특권으로. 예. 사실 국민연금 개혁안이 굉장히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했고 오늘 이 경영 개입에 대한 공청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국민연금이 경영에 개입하는 거에 대한 국민적 의견이 찬반이 있거든요.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이제 우리 앵커께서 질문하신 것은 네. 국민연금 개혁 여러 분야 중에서 하나 해당되는 스튜디오십 코드에 관련된 겁니다. 국민연금이 장기 재정 투자자로서 장기 이윤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네. 건전한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고 우리가 투자한 기업이 뭔가 불건전한 행위를 할 때는 그걸 제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상적인 기업, 특히 잘하고 있는 기업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기업 중에서는 일부 좀 비도덕적이거나 또는 경영윤리에 어긋나는 일들을 해서 결국 우리가 투자한 그 투자금 자체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 단계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지 마라. 몇 차례 경고를 하고 그리고도 경고를 듣지 않고 이제 계속 뭔가 좀 부당한 행위를 할 때는 네. 그때 개입을 하겠다는 것이고.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거죠. 명확한 기준이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뭐 복지부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전문으로 하시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은 뭐 정부에서 개입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정부에서 개입하는 건 전혀 없고 그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과정을 객관화시키고 네. 다 공개하겠다는 그 과정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한 그 공청회도 그 과정을 이렇게 만들어가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이제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고 네. 그걸 사회적으로 좀 여론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네. 충분히 여론을 들으시고 네. 우리 보건복지부가 명확한 그 안에 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는 지금 지난 8월에 이제 경산의회에서 3가지 안을 내놓았고 장관께서는 단일안을 어떻게든 만들겠다는 의지를 여러 번 밝히셨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예, 국민연금의 장기적으로 볼 때 네. 재정이 이제 소진되고 그것에 대해서 거기에 국민연금이 이렇게 없어진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네. 지금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적어도 이 연금제도 시행한 지 50년이 넘는 국가들은 이미 다 재정은 다 소진이 되고 네. 그에 들어오는 수입으로 그에 지출하는 이제 부가 방식이 다 바뀌어 있죠. 우리는 그런 나라들에 비해서는 아주 행복하게 적어도 앞으로 한 40년간은 재정이 쌓여 있는 그런 순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해서 그렇죠. 영원히 재정이 고갈되지 않고 국민연금 제도가 지속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정부가 안을 툭 던진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처음에 학자와 장관의 차이를 말씀드릴 때 현실에서 적용 가능하고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기본 저희 이제 시각이기 때문에 네. 그런 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 보험료율을 올려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인데 네. 우리 장관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실과 그리고 이상을 잘 조화해서 네. 안을 단일안을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네. 자, 오늘 지금 0223님께서는 얼마 전 시작된 체류 외국인 건강보험료 납부에 대한 질문도 해 주셨고요. 네. 또 공무원 퇴직 후 의료보험료 질문도 해 주셨어요. 청취자분들 저희가 시간이 모자라서 다 하지는 못하고요. 대신 제가 약속드릴게요. 꼭 장관님께 직접 문자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7503님이 장관님 직접 출연하셔서 청취자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니까 너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3916님께서는 보건복지부 국민들 위해 더더욱 노력해 주시고 장관님 건강하세요. 또 이런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힘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장관님.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서 국민들의 일상의 삶이 더욱 즐겁고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청취자분들이 이렇게 질문이 많이 쏟아지는 거 보니까 역시 우리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을 때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제가 장관님 나가는 길에 꼭 다시 오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저희 다음 주에는 박영선 장관이 또 나오기로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궁금했던 사안들 있으시면 잘 준비해 놨다가 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문자로 5090님이 서울 분위기가 유령의 도시 같다고 컴컴하고 비 오고 바람 불고 춥기까지 한데 기분 처지지 마세요 하셨어요. 내일 우리 수험생들 지금 날씨 이렇다고 기분 처지지 마시고요. 저의 밝은 기운을 받으시고 내일 그동안 공부했던 거 잘 발휘해서 시험 잘 치시기를 바랍니다. 응원하는 주변에 있는 가족들도 힘내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저는 내일 3시 10분에 다시 올게요.